안녕하십니까? 몇 번 안 남았지만 다짐하고 시작하죠? 준비됐죠? 자, 하나, 둘, 셋, 넷. 합격을 위하여. 오늘 문제 푸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어렵지요? 오늘 문제 풀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1회, 야간에는 또 별도 다른 걸로, 또 하나 문제를 하는데 내 주관성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늘 자기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세법은 메모드 출판사의 기본서 대표 저자들이 친구도 있고 후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공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문제 있으면 서로 이렇게 바꿔서도 이렇게 해서 전체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좋은 지문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객관성을 좀 높였다. 그리고 이제 세법은 16문항이 출제가 되잖아요. 혹시 40문제 출제되는 줄 알고 오신 분은 아니겠지만 16문항인데 우리 지금 연습하기 위해서 시간 안배하기 위해서 40문제로 봤잖아요. 그러면 세법은 40문제가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배열이 1번서부터 16번까지가 하나의 세트예요. 출제 비중 그대로 그렇게 출제 기준에 맞춰서 했고, 그리고 17번서부터 32번까지가 이제 두 번째 세트가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32문제네? 그럼 맨 뒤에 8문제 굉장히 어려웠죠. 8문제는 이런 문제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수험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안 배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8문제는 점수에 넣지 말고 별도로 이렇게도 출제가 될 수 있다 설명하기 위해서 맨 뒤에 33번서부터 40번 문제는 그렇게 해서 드는 거니까 여러분 채점에 안 넣으셔도 되는데 개정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심도 있게 설명해야 될 부분은 33번서부터 40번까지 맨 뒤에 배열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체크하신다면 점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몇 개 맞았지 이렇게 측정하려면 1번서부터 16번까지 이렇게 체크하시고 17번서부터 32번 문제까지 거기에 16문제인데 그중에 몇 개인지 이렇게 하면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8문제 이상 맞추면 성공한 거다. 그런데 늘 듣던 내용인데 틀린 거 있으면 알고 있는데도 틀리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내 걸로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문제는 알고 있는 이론을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걸로 확실하게 정리하는 그런 목적이지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면 시험지 유출이야. 다만 여기는 문제를 맞출 수 있다면 실전에 가서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 늘 얘기하듯이 조세 총론이에요. 그죠? 조세 총론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죠. 그래서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여기 지방세 기본법 하면 지방세에 관련된 부분만 물어본다. 그죠? 그러면 지방세 기본법 규정 광범위한데 한번 보죠. 1번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뭐 한다고요? 신고할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확정이 된다. 여러분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점은 크게 두 가지죠. 신고 납부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뭐하면 신고하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 고지서 나오는 세금을 부가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부가주의는 과세권자가 결정하면 계산을 하면 확정이 된다. 그래서 1번 맞죠? 재산세 과세권자 시장군수 구청장이 세금 계산하잖아요. 고지서 발부하죠. 그래서 과세권자가 계산하는 걸 뭐라 그래?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된다. 맞잖아요? 3번 어려운 거예요.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 아니지 지방세 기본법이니까 지방세라는 얘기는 상속받았으니까 취득세 내야 되고 증여받았으니까 취득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취득세를 법정신고 기한이 언제예요? 상속은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증여는 3개월 이내 신고해야죠. 요때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하지 안 했다면 과세권자는 추적을 해서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 제적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 예, 7년이 아니라 몇 년? 10년. 예, 그래서 상속받은 거, 증여받은 건 공짜죠. 본인이 스스로 뭐를 안 하면, 신고 안 하면 추적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요건 길게 몇 년? 10년까지 간다. 그러면 4번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 뭐예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거, 걷어가는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여러분 징수는 걷어가는 거죠. 자, 납세의무자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한테 세금 내 이렇게 부과했는데 안 내잖아요. 그럼 걷어가는 게 뭐예요? 강제 절차로 밟아서 압류 등을 해서라도 세금을 걷어가야 되는데 그 법적 기간이 기본 몇 년? 5년.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5년이고 5천만 원 이상이면 10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시효가 소멸된다. 맞습니다. 5년이 될 때까지 압류 등을 안 하고 몇 년 지나면 5년 지나면 다시 압류할 수 없다. 그럼 납세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진다. 맞아요. 다음 5번 지방세 기본법의 과태료. 여러분 교통법규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뭐라고 그래? 소명하는 기간을 주잖아요. 예? 경찰서, 가까운 경찰서에 와서 뭐 이유를 제기하라 줬어. 근데 아무 얘기 없으니까 뭐 나왔어 이제? 과태료 부과됐는데 나 억울해요. 그거 안 돼. 그래서 과태료나 통고 처분은 자기가 잘못한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 이의신청 그런 거 할 수가 없다.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럼 나오기 전에는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통고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3번. 어렵다고 그랬어요. 버릴 건 버려야 된다 이 얘기요. 됐어요? 예. 자, 자신감도 가져야 돼요. 이거 맞은 사람은요, 나만 맞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남들 다 틀리는 나만 맞은 거야. 근데 틀린 사람은 남들도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편해. 근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맞추면은요, 내가 맞췄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도 다 맞췄을 거야. 그래서 내가 맞춘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틀린 건 남들은 다 맞았는데 나만 틀렸다. 그럼 세상 사는 게 힘들어. 그렇게 세상 살면 안 되는 거야. 얘가 자기 좀 편하게 생각하라.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자, 다음 두 번째로 갑니다. 역시 조세총론. 자, 조세총론 중에서 우리 34회 시험에서는 영순이라고 그랬죠. 납세의무 성립 시기, 확정 시기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건 맞췄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납세의무 성립 시기, 확정 시기.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뭐죠?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언제 생기느냐? 발생하는 시점. 자, 1번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겨요. 그럼 취득 안 하면 취득세랑 전혀 관계없죠? 맞고,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으니까 등록면허세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고, 등기 등록하지 않으면 세금 내야 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맞아요.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느냐? 아니지. 소득세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때마다 계산할 수 없으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이 뭐할 때? 끝날 때. 그죠? 과세기간이 뭐할 때? 끝날 때. 끝나야 1년 동안 합친 걸 합쳐서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기간이 뭐한 때? 끝날 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정해져 있는 세금이다. 그 기간이 뭐할 때? 끝나야 된다. 재산세, 종부세는 1년 중에 하루. 언제요? 6월 1일. 이날이 되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긴다.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답은 몇 번? 3번. 납세의무 성립 시기, 확정 시기는 영순이라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 다음, 이번에는 3번 갑니다. 이제 취득세로 가서 농지라고 그랬죠?
농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 세율은요 크게 세 가지, 특례세율도 있고 기본세율, 표준세율도 있고 중과세율도 있는데 우리 기본세율을 뭐라 그래요? 표준세율. 그리고 가로 안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감면 대상이 아니다. 감해 주거나 면제해 주는 거 아니니까 정상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그때 세율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농지를 매매로 취득했어요. 그럼 농지가 아니면 1000분의 40, 농지는 1000분의 30. 맞죠? 예. 자, 증여받았을 때는 농지든 주택이든 다 똑같아. 증여는 1000분의 35. 농지를 상속받았다. 농지 상속 1000분의 23. 농지 발구는 1000분의 28. 그죠? 매매하고 상속만 농지를 별도로 구분합니다. 그럼 합유물, 공유물 분할은 1000분의 23, 2.3. 맞죠? 자, 공유수면 매립해서 원시 취득, 바다나 하천을 매립했다. 그런데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그랬죠? 자, 농지든 뭐든 원시 취득은 1000분의 얼마? 28. 1000분의 얼마? 28.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5번. 농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매매, 상속, 증여, 원시 취득. 그죠? 예. 자, 다음. 이번에는 4번으로 갑니다. 4번. 4번은 자, 이게 너무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제가 토요일까지 수업을 하는데 나가는 학원마다 다 틀려. 어떤 데는 100% 맞은 학원도 있는데 어떤 데는 또 5% 맞은 학원도 있어요. 너무 널뛰기야. 자, 여기 봅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지문 이외 다른 조항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라. 자,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에 뭐라 그랬어요? 접속된. 자, 여기 보세요. 토지 위에 대지 위에다가 뭐 정원을 꾸미거나 조형물 설치할 때 건물이 있으면 건축물 소유자가 내는 거고 건축물이 없으면 땅 소유자.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건물에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 접속. 그럼 이 토지 위에는 뭐가 있어? 건물이 있어요. 그럼 누가 내야 돼? 건축물 소유자.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맞죠? 예? 답지에? 그래요? 예. 1번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아니, 옳은 거죠, 지금? 예. 여기 보세요. 그럼 타인의 채무에 대해서 근저당이 뭐 했다고요? 설정.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부동산, 자기가 낙찰받았어요. 취득세 내 안 내? 내야 돼. 왜? 경매로 취득하면 자기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면 말소된다니까 다. 그럼 자기 앞으로 다시 등기해야죠. 취득세 내야지. 납세 의무 없다. 틀렸죠? 있다. 자, 이거 양도소득세에서도 물어보죠. 자기 부동산 자기가 경매로 낙찰받으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뭐는데? 취득세는 내. 자기 부동산 자기가 경매 물건 나오죠. 그때 다 말소가 된다니까. 그럼 자기 거 취득했으면 자기 앞으로 다시 등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내라고요? 취득세. 다음.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매매 그러면 증여로 가죠. 부모 자식 간의 매매는 매매가 아니라 증여. 그런데 공매 경매는 거짓말할 수 없잖아. 아버지 부동산을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아들이 취득했다. 정상적인 매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틀렸죠? 증여가 아니라 뭐 유상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다음.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뭐 나왔어요?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는 부담부 증여 딱 나오면 채무가 있어 채무가 있다고 그랬죠. 자, 부담부 증여하면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유상. 무상 틀렸죠. 예, 무상이 아니라 뭐 유상거래로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부담부 증여는 채무를 떠안는 건 채무는 뭐야? 갚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증여가 공짜로 받은 게 증여고 채무는 갚을 거니까 매매. 다음 5번 건축물 나왔죠. 건축물의 부대 설비죠. 여기는 그 다음에 읽어볼 필요 없어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누가 세금 내? 주체구조부 취득자만 취득세 내는 거예요. 부대 설비 설치했어도 그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다.
건축물에 딱 나오면 누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 가설한 자가 납세 의무자로 본다. 틀렸죠. 가설한 자가 아니라고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몇 번? 1번. 됐습니까? 예.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건물에 정원을 꾸미는데 조형물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건물이 없다면 토지 소유자가 취득세 낸다.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 소유자예요. 다음, 자기 부동산 자기가 낙찰받았죠. 취득세는 내는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부담부 증여 그러면 채무 부분은 보다 양도, 매매죠, 매매. 예,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매매는 매매가 아니라 뭘로? 증여. 그죠? 건축물에 부대 설비 설치했다 그러면 건축물 소유자, 그 사람을 뭐라 그래?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4번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그럼 이제 5번으로 가면, 5번에는 뭐냐면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여러분 중과 기준세율이 몇 프로예요? 2%. 2%를 빼라 이 얘기는, 2%가 옛날 뭐예요? 취득세 내지 말고 옛날 뭐만 하라? 등기만 하라. 이거 특례세율이죠. 예. 그래서 틀린 거, 다만 주택 및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무슨 등기? 환매 등기. 이거는 읽어볼 필요 없어요. 이제 무슨 등기? 환매 등기는 진짜 매매? 아니잖아요. 왜 진짜 매매 아니에요? 내가 지금 파는데 내가 다시 살 거야. 그러니까 너는 취득했어도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돼.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있어 없어?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이 아니잖아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소유권 취득인데, 사용 수익은 여러분이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팔을 수 있는 권리는 없죠. 그러니까 취득 아니에요. 그럼 왔다 갔다 형식상 뭐만 하라? 등기. 환매, 그럼 등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 그냥 까먹을까 봐 환매하면 뭐? 등기. 취득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취득 아니니까 옛날 취득세 빼야죠. 예, 2% 빼는 거 맞아요. 다음, 상속받아서 1가구 1주택 그랬죠. 무주택자가 상속받아서 1가구 1주택이 되면 취득세 내지 말고 등기만 합니다. 맞아요. 존속기간 1년, 1년이 아니라 그냥 무슨 건축물? 임시건축물 하면 취득세 내지 마, 비과세예요. 근데 1년을 뭐하면? 초과하면 그건 내야 돼. 그죠? 근데 내는데 이건 등기하는 거 아니에요.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취득세 2%만 내. 그래서 틀렸죠. 1000분의 얼마? 22%로 낸다. 민법 규정에 재산분할 그랬죠. 재산분할이 뭐예요? 결혼하고 나서 모은 재산은 자기 거죠. 그럼 이혼했으면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죠. 예? 주는 사람은 파는 거 아니에요. 양도 아니고. 받는 사람은 내 거 내 앞으로 가져오니까 취득이 아니죠. 그래서 소유권 취득이 아니에요. 그러나 형식상 뭐는 해야 돼? 예? 이제 전 남편 앞으로 돼 있던 등기를 내 앞으로 옮겨놔야죠. 등기만 하라 이 얘기지. 그래서 2% 빼요. 맞아요. 다음, 건축물을 뭐 했다고요? 이전. 여러분, 여기 있던 건축물을 여기로 뭐 했어요? 옮겼어요. 이게 이전이에요. 여기 있던 건축물을 다른 토지로 옮겼다? 그건 이전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럼 여기로 옮겼으면 뭐예요? 원시취득. 여기 없던 게 생겼으니까. 근데 동일한 대지 안에서 옮기는 걸 뭐라고 한다? 이전. 그럼 여기 있던 건축물을 여기로 옮겼는데 취득세 또 내요? 아니죠. 취득 아니죠. 그러나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표시 변경 등기만 한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3번. 됐습니까? 예. 취득세 세율에서는 표준세율에 대해서는 농지, 그리고 특례세율에서는 이와 같은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는 거? 2% 빼는 거.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보셨고, 다음, 이번에는 6번 문제로 갑니다. 6번 같은 경우는 타 학원에서는 보통 절반 이상 맞췄던 문제인데 뭔가 한번 보죠. 자, 갑이 을 소유 부동산에 무슨 등기합니까?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 틀린 거 그랬는데, 자, 여러분, 임차권 설정 등기 누가 납세 의무자냐? 자자 붙이면 돼. 전세권은 전세권자, 임차권은 임차권자, 저당권은 저당권자.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임차권 설정 등기는 누구?
임차권자 또는 뭐라 그래요? 누구 부동산에다가 을소유 부동산의 세입자가 갑이죠? 그래서 갑이 세금 내야 된다. 맞죠? 갑을 뭐라 그래요? 임차인 또는 임차권자. 다음 두 번째, 임차권 말소 등기 그랬죠? 임차권 등기할 때는 임차권자가 납세의무자인데 지울 때 있죠. 지우는 거 말소는 건물주가 내. 건물주를 뭐라고 합니까? 설정자. 임차권자 아니죠? 뭐라고? 설정자 또는 부동산 누구? 소유자. 소유자가 누구예요? 을이죠. 말소는 전부 다 부동산 소유자가 내는 거예요. 전세권도. 말소 지우는 건 권리자가 다 지워지니까 남는 건 부동산 소유자만 남겠죠. 다음, 임차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과세표준은 임차권이니까 월 임대차 금액, 민법에서 차임이라고 하죠. 임대료 100만 원 주고 받기로 했다. 100만 원이 과세표준이야. 거기다가 1000분의 얼마? 2. 소유권 말고는 전부 다 1000분의 2. 맞죠? 다음 4번. 임차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건당 6,000원보다 뭐하면? 적으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했는데 만약에 1,000원 나왔다. 그래도 기본 얼마? 6,000원 내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는 기본이 6,000원이에요. 1,000원 나와도 얼마? 6,000원. 왜? 수수료와 같은 세금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수료만큼은 세금으로 내라. 그게 기본 얼마? 6,000원. 다음, 임차권 무슨 등기? 말소 등기. 한 건당 얼마라고 그랬어요? 6,000원. 등록면허세 6,000원이죠. 이거 낼 때 지방교육세가 20% 따라가죠. 6,000원에 20%면 1,2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맞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2번. 여기에다가 전세권을 접목시켜도 됩니다. 물어볼 때는 전세권 아니면 임차권. 그죠? 예, 여기다 접목시키면 전세권은 누가? 전세권자가 납세의무자. 전세권 말소는 설정자, 부동산 소유자. 그죠?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 과세표준은 전세금액, 세율은 1000분의 2. 전세권 설정 등기 세액이 6,000원이 안 되면 기본 얼마? 6,000원은 내라. 이해가세요? 예. 자, 다음 이번에는 7번 갑니다. 7번. 7번에 보니까 자, 여러분 이 수험생은 다 똑같아. 뭐 똑같은 수험을 공부했는데 뭐 어떤 학원은 7번에 5% 맞췄거든요. 5% 맞췄어요. 5%. 11.1% 맞추고 10명이면 1명 맞추던가 0.5명 맞췄다. 그럼 여기는 한번 보죠. 재산세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여기서 답 몇 번? 1번으로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둘, 2번. 자, 3번, 4번, 5번. 골고루네. 예. 자, 가요.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야. 지문이.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2023년도 주택분 재산세 얼마? 400만 원. 재산세 얼마예요, 주택? 재산세가 얼마? 400만 원. 둘로 쪼개야지. 절반 언제? 7월. 절반은 9월. 이거 푸른 적이 있었는데. 그죠? 절반은 얼마? 200만 원. 200만 원을 뭐라고 불러? 납부할세. 그 세금이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요. 그러면 400만 원이니까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나고 2개월까지 분할 납부 택도 없다. 안 돼. 분할 납부 안 되는 거예요. 400만 원이면 둘로 나누잖아. 7월 며칠? 16일부터 7월 31일 얼마? 200. 나머지 9월 16일부터 9월 30 얼마? 이 200만 원을 뭐라고 불러? 납부할세. 이 납부할세액이 얼마? 각각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가 된다. 그럼 지금 나누니까 200만 원밖에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분할 납부 안 된다. 납부할세액이 얼마? 200. 납부할세액이요? 250만 원 부할 때, 초과할 때. 그러면 이거 맞다고 지나가고 나중에 찍은 거 있죠? 네?
이걸 맞다고 지나쳤으니까 여러분 틀렸다고 하는 거 찍은 거 있잖아요. 그거 고쳐야 돼, 그거. 자, 2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요 숫자를 기억하지 않더라도 재산세는 부동산은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야 과세 표준 맞습니다. 다가구 주택, 여러분 지방세법에 취득세나 재산세는 지방세인데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요. 한 가구를 하나의 뭘로 봐? 주택. 여러분 고급주택 취득세에서 고급주택 사치성에 다가구 주택 3층짜리는 전체 주택 몇 개로 보면 하나로 보면 1층, 2층, 3층 연면적 다 더하면 100평 넘을 수 있죠. 34평만 돼도 100평 넘잖아. 그럼 다가구 하나 주택 취득했는데 고급 주택에 들어가서 사치성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취득세 사치성 계산할 때 공동주택에 포함한다고 그랬죠. 단독주택이 아니라 뭘로 봐? 공동주택으로 본다는 얘기는 한 가구가 사는 걸 주택 하나로 봐. 그러면 다가구 주택에 10가구가 살고 있으면 주택 10개로 잘라라 이거지. 이해가세요? 그러면 고급주택에 안 들어가겠죠. 다음 재산세. 다가구 주택은요, 주택은 재산세는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그런데 다가구 주택을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전체 주택 몇 개 하나로 보면 재산세 엄청 많이 나와. 그래서 부담 줄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한 가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각각 잘라서. 그래서 분리된 부분을 하나의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맞죠? 10가구 살고 있으면 주택 몇 개? 10개. 20가구가 살고 있으면 몇 개? 19개. 다가구 주택은 19가구 이하야. 자, 다음 4번.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을 공부상에 등재된 현황과 사실상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는 공부상 등재된 현황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 맞죠? 자,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 자, 지문에 재산세는 사실상 현황과 공부상 현황이 다르면 뭘로 과세?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단서가 공부상 등재된 현황과 달리 사용하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낮아진다. 이 얘기는 공부상 현황으로 부과하지 않고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했더니 재산세가 뭐하면 낮아지면 시장군수는 손해보죠. 그럴 때는 뭘로 한다? 공부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단서 없이 지문이 앞에 사실상 현황과 공부상 현황이 서로 뭐하면 다르면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맞는 거죠? 이렇게 나왔을 때 다만 그렇게 부과했더니 뭐가 재산세 부담이 뭐하면 낮아진다면 그때는 뭘로? 공부상. 다음 5번.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요. 여러분 주택에 건물은 갑이 소유하고 있고 토지는 을이 소유하고 있네? 그럼 재산세 어떻게 계산해요? 소유자가 달라도 재산세 계산할 때는 아무 관계가 없어. 건물하고 토지 합쳐서 주택이에요. 과세표준의 세율 계산해서 한꺼번에 재산세 나와. 그래서 여기는 소유자가 뭐해도 달라도 토지와 무엇을 건물 가액을 뭐하라? 합쳐서 거기다가 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1번. 예? 예. 그래서 여러분이 혼동해서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몇 번? 3번하고 4번 가지고 혼동할 수는 있다. 예. 개인적으로 틀려도 이거 틀렸어요. 근데 이걸로 찍어서 틀렸다 이거야. 그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로 틀렸다, 이런 걸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걸로 찍은 사람들은 반성해야 되고, 요렇게 찍어서 틀린 건 위안 삼어. 남들도 다 틀렸으니까. 그죠? 이해가세요? 틀릴 수 있는 지문이 있지. 혼동될 수 있는 거 반드시 정리하시고. 자, 갑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거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자, 다음. 이번에는 이제 몇 번? 8번으로 갑니다. 8번. 자, 70% 이상이 평균적으로 다 맞춘 문제입니다. 타 학원에서. 자,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여러분,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하면 크게 세 가지잖아요. 비사업용 종합합산.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 따로따로 농사지는 농지는 세금 부담 줄여주고, 사치성은 높게 부과해야 되니까 따로따로 구분하죠. 분리과세. 이렇게 세 가지. 그럼 하나, 종합합산은 어떤 토지죠? 비사업용이죠. 비사업용 토지가 뭐야? 농사 짓지 않는 농지. 그죠?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일정 면적 초과자가 붙은 거 있죠? 이해가세요? 나대지. 건물이 있는데 멸실되고 몇 개월 지난 거 6개월. 이런 것이 비사업용입니다. 그럼 봅니다. 1번.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어디 안에 녹지지역이죠. 여러분, 도시지역 안에는 농지나 목장용지가 있어도 되는 지역은 딱 정해져 있어 두 군데. 녹지지역하고 개발 제한구역에만 있어야 돼. 그건 봐줘야 투기가 아니야. 개발 제한구역 녹지지역에 농지가 있거나 목장용지가 있으면 인정이 되어 투기로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기준면적까지는 분리과세 가서 세금 부담 줄여줘야죠. 근데 여기에 틀렸다. 왜? 면적 범위에 관계없이 축산법의 목장용지는 기준면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준면적까지만 분리과세고 기준면적을 뭐하는 거? 초과하는 건 비효율적 종합합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면적에 관계없이 틀렸죠. 일정 면적 한에서만 분리과세. 다음 2번.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뭐가 있어요? 공장 있어도 되죠. 공장은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있으면 일단은 세금 부담을 줄여줘. 기준면적까지 분리과세. 공장은 사업이죠. 원래는 별도 합산 가야 돼. 근데 공장이 있어도 되는 지역, 군읍면 지역에 있거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으면 세금 부담을 줄여줘. 생산성이니까 분리과세로 갑니다. 근데 여기는 초과자가 붙었죠. 초과자가 붙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종합합산. 맞죠? 영업용 건축물 하면 뭐죠? 상가, 점포, 사무실 그런 건물이죠. 이거 사업하는 건물이죠. 거기에 관련된 뭐는 토지는 별도 합산이다. 사업하는 거니까. 그죠? 예, 맞고. 4번. 주거지역에 뭐가 있다고요? 공장. 있을 장소가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원래는 있을 장소,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으면 분리과세 가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데 있을 지역이 아니면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냥 다른 공장 사업하고 똑같이 별도 합산으로 간다. 맞아요. 다음.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몇 프로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 바닥 면적을 뭐한 거 제외가 뭐냐? 초과 이 얘기예요. 초과한다 이거죠. 그럼 초과자 어디로 갑니까? 종합 합산. 강아지 집 지어놓은 거 있어요. 2%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 바닥 면적을 뭐한 거? 제외한 거. 그럼 초과는 종합 합산이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1번. 그죠? 예, 1번. 기준 면적까지만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음, 이번에는 9번 갑니다. 9번도 60% 이상이 맞춘 문제인데 한번 봅니다.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거. 자, 그러면 첫 번째, 주택의 경우는 해당 연도 부과세액에 20만 원 이하면 둘로 나누니 말고 금액이 적으니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고지서 발부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20만 원을 초과하면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 근데 20만 원 이하는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일시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그래서 맞죠? 예, 다음 두 번째, 고지서 한 장당 징수할세액이 얼마? 2,000원 안 되는 건 고지서 발부 안 합니다. 맞고. 3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항상 납부할세 얼마 250만 원을 초과하면 한꺼번에 못 내니까 납부기한이 지나고 몇 개월 2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다. 분할 납부 맞지요? 다음 4번 재산세 징수 거두려면 늦어도 납부기간 시작되기 며칠 전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부하라. 그죠? 그런데 이때 토지분 고지서는 몇 장? 한 장으로 고지서 발부한다. 맞죠? 김포시에 여러분이 토지를 여러 군데 있어도 김포시장은 재산세 계산할 때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하지만 여러분한테 고지서는 몇 장? 한 장으로 발부한다. 맞아요.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돈으로 내기 힘드니까 물건으로 대신 낼 수 있다. 그걸 물납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틀렸죠. 1,000만 원 초과하면 물납은 되지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기 관할구에게 국내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 그래서 김포시장한테 고지서를 날라왔으면 김포시 안에 부동산으로만 물납 신청을 하고 강남구청장한테 고지서 날라왔으면 강남구 안에 부동산, 그래서 관할구역 내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5번. 자, 이번에는 10번으로 갑니다. 10번에 보니까 10번 문제는 60% 이상이 맞췄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문제 안 보더라도 과세 대상 나오면 여기서 기억할 게 뭐 있어요? 임차권은 반드시 뭐한 거?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이다 그랬고, 영어권하고 이주권은 부동산하고 같이 팔 때만 과세 대상, 그것만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생뚱맞게 하나 나온 거 있죠?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동산 가지고 다 파는 건 양도소득세 내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이니까 종합소득세 내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임차권은 반드시 뭐한 거? 등기된 것만, 등기 안 된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 다 맞죠? 이주권하고 영어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거. 함께 양도하는 거. 다음. 쉬운 거는 실수로 틀리고 어려운 건 어려워서 틀리고, 어떤 분은 모의고사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왜 이렇게 지문이 길어요? 아니 세법은 지문이 짧다고 생각을 한다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지문이 짧아야 된다고 생각해? 자, 갑니다. 이번에는 11번 갑니다. 11번. 자, 11번에 봤더니 이거 평균적으로 절반 맞췄어요. 10명 중에 5명만 맞춘 건데 한번 보죠. 11번 부동산 임대소득. 자,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절반 정도 50%밖에 못 맞췄는데 이거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겁니다. 왜 그러냐? 임대소득은 경년제로 출제가 되어 주로 2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33회 시험에서는 임대소득이 2문제가 출제돼서 2문제씩이나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34회 시험에서는 출제될 확률은 많이 떨어진다. 이해가세요? 자, 위안됐죠? 갑니다. 그럼 1번 3주택 법령이 정하는 소형주택은 뭐하고? 제외. 여러분, 소형주택은 요 3주택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소형주택이 아닌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인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주임대료 그랬죠. 여러분, 간주임대료가 뭐예요? 임대료로 간주한다 이거죠. 임대료가 뭔데? 월세 받은 걸로 간주한다? 그래도 모르면 월세 받은 걸로 본다? 그럼 그것도 모르면 월세 받은 거 아니야? 그런데 월세 받은 걸로 본대. 이게 간주임대료죠? 그럼 뭔데? 보증금. 보증금에 대한 이자 계산해서 월세로 계산한다. 그게 뭐야?
간주 임대료. 상가는 무조건 간주 임대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주택은 몇 주택 이상, 3주택 이상, 33초과라고 그랬어요. 보증금 합계 3억을 뭐하라? 초과했어, 안 했어? 딱 3억이잖아. 이거 실제로 출제했던 지문이에요. 3억 초과해야 돼. 그래서 틀렸다. 3억 원이 아니라 뭐? 3억 초과. 그랬을 때 간주 임대료 계산합니다. 다음 두 번째, 2주택 소유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주택 하나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면 고가주택이 아니면 비과세. 근데 주택 몇 개? 2개 소유한 자가 하나의 주택에서 가족이 살고 나머지 하나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가족이 사는 거 말고 임대사업하는 주택 하나면 비과세. 그게 아니에요. 가족 전체가 주택 몇 개? 하나. 그런데 임대사업한다. 그게 비과세.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니 가족의 주택이 딱 하나 있는데 그럼 가족은 어디 가서 살고 임대사업을 합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 그건 모르지. 주택 하나 가지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자기는 부모님 집에 가서 얹혀 살 수도 있고 딴 데 가서 더 싼 데 가서 전세 월세 살 수도 있잖아요. 고정관 이렇게 여기서 지금 실무에서도 많이 물어본 질문이 그거야.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다. 그러니까 임대사업하는 주택 하나만 가지고 하면 비과세. 아니야. 전체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 몇 개 딱 하나인데 무슨 사업할 때? 임대사. 그럼 여기는 몇 개야? 볼 것도 없어. 그냥 과세. 이해가세요? 2개잖아, 2개. 근데 하나는 가족이 살죠? 하나는 임대사업하죠? 자, 전체가 몇 개야? 2개. 과세하지 않는다. 틀렸죠? 얼마가 됐든 다 과세를 한다. 2주택이니까.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이에요. 이해가세요? 네. 다음 3번. 총수익금액 합계가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 사업을 하는데 1년 동안에 임대를 받은 게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종합소득으로 가서 합쳐서 다른 소득하고 합쳐서 소득세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만 따로 떼어서 분리과세 둘 중에 하나를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본인이. 이해가세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직장 다니는데 월급이 근로소득이 5천만 원이에요. 연봉이 5천만 원. 근로소득이 5천 원이죠? 근데 내 이름으로 주택 사가지고 무슨 사업에? 임대사업을 하면서 나 직장 다녀. 근데 임대사업한테 손실이 발생했어요. 뭐가? 아니, 손실이 아니라 총수익 금액이 얼마? 2천만 원 안 된다. 그럴 때는 두 가지 선택이에요. 나 직장 다니는 근로소득 있죠? 거기다가 임대소득하고 어떻게 합쳐서 소득세 종합소득으로 과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 다니는 거 말고 임대소득만 따로 떼서 분리과세 그것만 가지고 별도로 계산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종합소득으로 가면 직장 다니는 소득하고 합치면 소득이 많으니까 세금 많이 내죠. 그런데도 왜 합칠까? 합쳐도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왜? 종합소득으로 가면 공제를 많이 해줘. 결혼했니? 배우자 공제. 동거 부양가족 있어? 그러면 연로자 공제, 미성년자 공제,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이런 거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됐으니까 비용을 공제받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으면 종합소득으로 가고 나는 종합소득이 많은데 거기다 더하면 세금 너무 많이 하고 공제받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따로 계산할래. 그럼 뭐 분리과세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법에. 이해가세요? 다시 주택임대소득이 총수익 금액이 얼마?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종합소득과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단정하면 틀리는 거야. 예? 비슷하게 여기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이건 맞지. 임의 규정. 예? 한다 하고 하여야 할 수 있다고는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법에서 뭐라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분리과세 한다 그러면 안 되고 분리과세 할 수 있다. 아니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되겠죠? 예, 그래서 틀렸다. 둘 중에 종합소득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다음 4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얼마? 12억. 12억을 초과하는 게 고가주택이죠. 이런 주택임대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고가주택은 하나 가지고 임대사업을 해도 고가주택은 과세를 합니다. 이해가세요? 그럼 여기서 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에서도 고가주택 나오고 임대소득에서도 고가주택이 나와요. 고가주택은 가격이 뭐한 거? 비싼 거, 높은 거죠.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을 뭐 했어요? 팔았잖아. 팔았으니까 뭐? 실거래 가격이 있죠. 얼마 받고 팔았어? 실거래 가격.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실거래 가격 얼마? 12억 초과할 때 고가주택이라고 하는 거고, 임대는 빌려준 거죠. 파는 거? 아니니까 매매 가격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 가격 뭐? 기준시가 12억을 뭐 할 때? 초과할 때. 금액은 똑같은데 기준이 틀리죠. 기준시가냐 실거래냐. 그래서 요거 맞는데 과세하는 거죠. 다음 5번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해서 주택수 계산한다. 맞습니다. 답은 몇 번? 5번. 남편도 주택이 있고 부인도 주택이 있다. 합쳐라. 그러면 여러분 소득세는요, 남편 소득으로 소득세 따로 계산, 부인 이름으로 돈 벌었으면 부인도 소득세 따로 계산이에요. 부부라도 합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는 합친다면서 합쳐서 과세한다. 그게 아니라 합쳐서 뭐 계산하라고? 주택이 하나냐 두 개냐 그거 계산하라는 얘기지,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라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남편도 주택이 있고 부인도 주택이 있으면 1세대 무슨 주택이야? 2주택이니까 비과세 받을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답은 몇 번? 5번. 예, 어려운 문제예요. 예. 자, 이번에는 12번으로 갑니다. 12번. 12번도 보면 많이 틀렸어요. 50% 넘는 학원이 없었어. 50% 넘는 학원이 없었어. 자, 봅니다. 양도세 양도차익 산정의 설명 틀린 거, 국내 자산 양도한 걸로 가정하라. 여러분, 양도차익 계산할 때 알아야 될 거, 원칙이 뭘로 갑니까?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해요. 실거래 가격으로 가려면 증빙자료 있어야죠. 증빙자료가 없으면 세무서장이 조사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걸 추계결정이라고 하죠. 추계결정할 때는 순서가 정해져 있죠. 매, 감, 환, 기, 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 매매 사례가에, 감정가에, 그리고 환산취득가에, 기준시가. 이해가십니까? 이때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격도 별로 기준시가로 해야 된다. 자, 그럼 뭐요? 자, 요것도 많이 틀릴 수 있는 부분인데 보세요.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자 부담분을 양수자가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양도가액에 뭐한다? 포함한다. 맞아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부동산 10억에 팔았어요.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죠? 파는 사람 내가 내야죠. 근데 여러분이 부담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양도소득세는 파는 사람이 내는데 왜 사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안 했으면 말고 했을 때만 그래요. 그러면 어떨 때 부동산 취득을 한 사람이 세금을 대신 내줍니까? 아, 있잖아. 내가 싸게 파는 대신에 여러분이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고, 10억에 팔았는데 여러분이 자꾸 업계약서 작성해서 얼마? 11억으로 매매계약을 거짓말로 하자 이거야. 그러면 나는 10억에 팔았는데 11억으로 하면 1억만큼 세금 내가 다 내야 되잖아.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차이 나는 세금은 여러분이 대신 부담하겠다 이럴 수도 있다. 그래서 양수자가 세금을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멍청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체결할 때 매매 가격 얼마? 10억 사고 팔았죠?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세금 5천만 원을 내주기로 했으면 그냥 돈 받아서 주면 되지. 그걸 계약서 맨 밑에다가 특약, 양수인이 양도소득세 5천만 원을 별도로 부담한다 적어놨죠? 그 계약서가 어디 들어가? 세무서 갈 거 아니야. 그럼 세무서에서는 얼마 받고 10억 받고 세금 또 얼마 받아?
5천만 원 받았잖아요. 그 합쳐서 매매 가격이야. 10억 5천만 원. 이해가세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가 있으면 그것도 받는 거니까 양도가액에 뭐한다? 포함. 근데 이게 제외된다 그런 게 있었어요. 뭐? 날짜 계산. 양도 및 취득 시기에서 언제 사고 파는 걸로 보느냐? 대금을 보한 날, 청산한 날. 그때 세금 부분은 빼고 매매 대금만 주고받은 날을 양도 및 취득 시기 날짜 계산하는 거고, 이거는 날짜가 아니라 양도 가격을 물어볼 때는 세금도 뭐한다? 포함. 자, 그러면 이 중에 이거 맞았다고 통과했으면 이 중에 찍은 거 있잖아. 이거 찍을 거 아닌데 이거 맞춘 사람도 많아요. 왜? 몰라 무슨 뜻인지. 근데 나머지는 확실하게 하니까. 자, 양도 차익 계산할 때 뭘로 알아? 실거래 적용을 원칙 맞잖아. 양도 차익은 원칙이 실거래. 두 번째, 매매 사례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하기 전후 3개월 안에 그 자산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재산에 다른 사람들이 매매한 가격 있죠. 그걸 우리 세무서장이 조사해 놨는데 그걸 뭐라 그래?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한다. 다음 4번, 양도 차익 계산할 때 무슨 가액? 무슨 가액? 양도 가액을 뭘로 한다? 실거래. 여기까지 맞죠? 그런데 추계 결정이 뭐죠?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서 이거 대신에 세무서장이 조사한 금액으로 한다. 그때는 매매 사례가액, 그 다음에 뭐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틀렸죠. 여기서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취득이라고 나왔잖아. 취득 가격에만 하라고. 지금 무슨 가액? 양도가액을 몰랐을 때는 환산 취득가액 적용하는 거? 아니야, 이건 취득가격 몰랐을 때 하라고. 환산 취득가액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라, 이론을.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환산 취득가격은 어디에는 적용하지 않아. 양도가액에는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취득가격을 몰랐을 때만. 그러면 틀렸고, 그럼 양도가액을 뭘로? 기준시가로 하잖아요. 그럼 취득가격 무조건 따라가. 여기가 기준시가면 여기도 뭐 기준시가.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4번에서 틀렸다.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가격에만 적용하는 거지 양도가액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13번 갑니다. 13번 많이들 틀렸는데 보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몇 개인가 그랬어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전국에 있는 주택, 전국에 있는 토지, 토지 중에서는 재산세 규정하고 똑같은데 재산세 공부할 때 비사업용 있죠. 종합합산. 그리고 사업에 이용하는 거 뭐 별도 합산. 요 두 가지만. 그러니까 분리과세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왜? 투기 목적 아니니까. 분리과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농사 짓고 있는 농지, 목장용지, 임야 이런 건 투기가 아니니까 종부세 부과 안 하는 거고, 사치성 재산도 분리과세죠. 사치성 재산의 토지, 해원제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재산세에서 아주 높게 사치성 1000분의 40으로 취득세 많이 걷어갔죠. 재산세 많이 걷어갔죠. 그래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봅니다. 개발 제한구역에서 뭐 하고 있어요? 농사 짓고 있죠. 개발 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서 농사 짓는 건 정상이에요. 세금 부담 줄여줘. 분리 과세. 그러니까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죠? 분리과세, 종부세 과세 대상 아니다. 종부세는 종합합산하고 뭐 별도 합산. 이거 분리예요. 다음, 니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 무슨 주택? 고급주택. 취득세에서는 고급주택 사치성이죠. 근데 재산세, 종부세에서는 고급주택이라는 거 없어. 그냥 주택이야. 과세. 주택 과세. 일반 주택이든 고급주택이든 다 과세. 다음, 나, 대지, 지상청착물이 없는 거 비사업용이죠. 예, 종부세 과세 대상, 종합합산. 과세요. 다음, 재산세 중과세 대상, 고급 오락장 건축물 부속 토지 과세 대상 아니다. 왜? 분리과세 가서 사치성 높게 부과하죠. 다음,
영업용 하면 상가 등의 건축물 부속 토지 과세 대상. 왜? 별도 합산이니까. 사업하는 거. 종합합산, 별도 합산 두 가지만. 그럼 공장용 건축물, 건물이죠. 영업용 건축물이든 공장 건축물이든, 예? 전부 다 건물이잖아요. 과세 대상 아니다. 건물은 과세 안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은 니은, 디귿, 미음 몇 개? 세 개. 됐어요? 예. 다음. 이번에는 14번 갑니다. 14번. 다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기본공제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라 잘못된 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장기 3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아야 된다. 그죠? 예,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따지지 않는데 둘 다 미등기는 안 해줘요. 그죠? 자, 그럼 갑니다. 1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것만 공제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만 공제를 하며 양도소득 부분은 기본공제는 미등기 빼고 외국 자산 파는 것도 공제해 주고 우리나라 자산 파는 것도 공제해 준다. 그래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국내 국외 공제 안 한다. 뭐 기본공제 맞죠?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을 몇 년 이상, 3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 때 공제해 주고,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상관없이 우리나라 거든 외국 자산이든 공제한다. 맞아요. 그럼 2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할 때 배우자 등으로부터 부어받은 거, 증여받은 부동산을 몇 년 안에, 10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한 배우자의 당해자산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보유기간 계산한다. 맞죠? 여러분, 남편이 부동산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부인한테 뭐 했다고요? 예를 들어 증여를 했다. 부인이 뭐 받고 증여받고 요 날로부터 몇 년, 10년 안에 이쯤에 누구한테, 타인한테 뭐 했다면, 양도를 했다면, 자, 요렇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비 오는 날 와이프, 이게 뭐야? 남편의 취득한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를 보유기간, 그잖아요. 여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한 배우자, 그죠? 증여한 사람의 취득한 날부터 소급해서 보유기간 계산, 맞죠? 세율 적용할 때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다음 3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 이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뭐한다? 제외. 무슨 말이에요 이거? 예? 조합원 입주권은 원래부터 조합원인 사람이 가지고 있다 파는 것만 투기가 아니니까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조합원이 아니야.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 사가지고 파는 건 투기잖아. 그런 건 안 된다 이 얘기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 제외. 맞아요. 다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고가주택 양도차익의 40%를 적용한다. 여러분,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면 세금 내지 마. 비과세죠. 그런데 고가주택이 뭐예요? 실거래 가격 얼마? 12억을 뭐 하는 거? 초과하는 건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야. 과세인데 공제를 많이 해줘요. 몇 년 이상? 여기 보세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요, 기본이 몇 년 거주해야 돼? 2년 이상 보였으면, 거주를 했다면 공제를 많이 해줘요. 첫 번째 무슨 기간? 보유 기간 있죠. 이거에 1년에 몇 프로씩? 4%, 연 4%. 이거 말고 거주, 주민등록 두고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이것도 1년에 몇 프로? 4%. 그래서 최소 몇 프로부터 20%부터 최고 몇 프로? 80%까지 공제받습니다.
이게 1세대 1주택이죠. 예. 그럼 왜 20%가 나와요? 자, 2년 거주해서 기본. 그럼 2년이면 4%씩 8%죠. 그럼 몇 년 보유해야 돼, 기본? 3년. 4%면 12%죠. 그럼 합치면 20%잖아, 기본. 그러면 80%는, 자, 보유기간 몇 년? 10년. 그러면 4%씩 40%죠. 거주기간도 10년이야. 그러면 4%니까 40%죠. 합쳐서 80% 최고 이렇게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라도 몇 년 거주?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 그럼 그냥 6%부터 30%로 간다. 1년에 몇 프로씩? 2%짜리 공제해 준 거. 이걸로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틀렸죠? 40% 적용한다? 네? 틀렸어요? 왜? 2년 거주 안 했어요? 예, 그럼 2년 거주 안 했으니까 이건 많이 공제 안 해줘? 그런데 몇 년? 5년이라고 그랬죠? 5년이면 2%씩 10%네. 그죠? 예, 10%는 공제해줘. 밑으로 가니까. 다음 5번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 있는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해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얼마? 250만 원. 대한민국 국민한테도 공제해주고 외국인도 우리나라 부동산 팔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4번. 됐어요? 예. 자, 시간이 좀 됐지만 마저 끝내죠? 16번까지 세트. 예. 자, 15번. 15번에 보시면, 자,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여러분, 투기에 많이 이용되는 게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이죠. 자, 1년 미만 70%. 맞아요? 1년 채웠죠? 2년이든 3년이든 분양권을 팔았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입주할 의사가, 그래서 그냥 60%. 분양권은 70%, 60%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1년 안 됐으면 70%,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1년 이상이면 60%. 그리고 1년 미만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70%. 4번 2년 이상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6에서 45. 여기서 틀렸죠. 왜? 분양권 때문에. 요거 틀렸어요. 분양권 요거 없어야죠. 예, 분양권은 2년을 가지고 있다 팔아도 그냥 60%. 그죠? 예, 70%, 60%밖에 없다. 그리고 5번은 맞죠?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다. 그래서 양도록세 세율은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요거 기본적인 내용 요거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다음 마지막 16번 갑니다. 16번 문제 보니까 많이 틀렸어요. 16번. 예, 자 갑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현재 양도 1년제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충족하지 않았어도 제한받지 않는다. 틀린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다 팔 때 2년 보유, 2년 거주하고 팔아야 비과세인데 그거 안 했어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 5가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자, 임대주택이에요. 건설 임대주택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몇 년 거주? 5년 거주. 임대아파트에서 5년 살고 나서 분양받은 거 있죠? 그건 투기가 아니다. 분양받고 그냥 팔아도 돼. 맞아요? 다음 두 번째,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에 따라, 읽어보지 마시고 법률에 따라 뭐가 됐어요? 수용됐어요. 수용은 강제로 뺏어가는 거죠. 내 의사와 무관하지. 2년 보유 안 했는데요. 그래도 비과세야. 이해가세요? 다만 수용되고 몇 년? 5년 이내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맞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택이 수용되면은 다 수용되면 좋아요. 예? 수용되면 그냥 끝나잖아. 제일 더러운 게 어떤 거냐면, 제일 더러운 거. 요만큼만 수용됐네? 도로로 편입되는 거. 요거 남았어, 이거. 이거 누가 사겠어, 이거? 짜투리 안 살 거 아니야. 이만큼 수용됐죠? 이건 비과세야. 그럼 나머지 짜투리 있잖아요, 요거. 수용되고 몇 년 안에?
5년 안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비과세 혜택 준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거 누가 사가나 안 사가지. 제일 좋은 게 뭐야? 수용될 때 요만큼만 수용돼. 보상금 왕창 받았지요. 그리고 이건 제대로 된 주택이니까 또 수용되고 도로가 생기니까 가격이 또 올라가죠. 제값 받고 팔 수도 있지. 이거 남은 거 몇 년 안에 5년 안에 팔아도 비과세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예. 자, 다음 3번. 1년 이상 계속 외국에 거주. 외국에 거주가 뭐예요? 이민은 이주고 거주는 주민등록도 옮겨가서 살다가 다시 오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세대 전원이 뭐합니까? 출국합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할 때는 1세대 1주택 2년 보유 안 했어도 비과세 혜택을 주죠. 그런데 다만 여기 출국한 날로부터 몇 년? 2년 이내에 양도 안 한 경우에 한한다.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매매가 안 되면 먼저 뭐하고 출국하고 그로부터 몇 년? 2년 안에 팔아도 된다 이거죠. 아, 팔고 가면 그냥 비과세야. 근데 매매가 안 되면 먼저 출국하고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팔아도 비과세. 4번 그래서 맞고 4번 해외 이주법에 따라 이주라고 그랬죠. 이민 가는 거 세대 전원이 출국해요. 그럼 비과세 혜택 줍니다. 보유기간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출국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안에 이 얘기는 먼저 출국하고 나중에 팔 수도 있죠. 그럴 때는 2년 안에 팔아도 비과세 받는다. 맞아요. 그럼 5번 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취약, 학교, 폭력, 사업상 형편으로 질병, 요양으로 전원, 세대 전원이 타 시군으로 뭐가요? 타 지역으로 이사 가는 거죠. 예, 이것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이 지문은 틀렸다. 왜 틀렸느냐? 자, 1년 이상 뭐? 보유. 틀렸죠? 사업상 형편도 틀린 거야.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여기는 사업상이 아니라 뭐? 근무상 형편. 근무하고 사업하고는 틀리죠? 근무는 직장 가는 거잖아. 여러분 사업 때문에 이사 가는 것도 다 혜택 주면 나 청춘 사업하러 가는데요. 그러면 그것도 봐줘야 돼? 사업은 안 되는 거예요. 됐어요?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5번. 여기까지. 됐습니까? 잠시만 쉬었다 가죠.